예, 안녕하세요.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입니다. 정말 제 유튜브가 제 TV가 유명해져서 정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제가 쓴 자서전을 읽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미남이 엄마 금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눈을 감겨주면서 내가 꼭 살아서 이곳에서 나가서 너를 세상에 알리마. 배고픔이 제가 돼서 29살 꽃단 나이에 죽어야 했고 굉장히 또 이뻤습니다. 뭐 이제 북한을 뭐 이제 북한 정부를 반대했다든지 뭐 북한 정부 반대하는데 뭐 앞장섰다든지 뭐 이렇게 크나큰 죄명이 아니라 단지 생리적인 욕구죠.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중국으로 갔고 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북송되어야 되고 감옥에서 죽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함축된 이제 탈북자들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미남이 엄마 금이도 그렇게 갔다. 내가 이 책을 꼭 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금이 때문이다. 나와 금이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있는 듯 했다. 금이를 안 것은 정거리 교화소에서부터이다. 사실 나는 한국 행을 중국에서 기도하다가 잡혀온 것이 북한 보이부나 보안소에 들키지는 않았지만 늘 가슴 한켠에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신입반에 간혹 입소자가 들어오면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나 해서 계속 살폈다. 그런데 시댁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중국 남편과 살다 온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바로 금이었다. 참고로 저희 시댁은 중국 길림성의 토나시에 있었습니다. 이 금이라는 친구는 마은산에서 살았고 저는 사하연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거기였죠. 사는 곳은 이제 대련하고 위에서 살았지만 구미는 키도 크고 몸매가 날씬해서 많이 예뻤지만 또 생김새도 서구형으로 생겼다. 내가 있던 교합원을 담당한 간수가 구미가 병반에 결핵으로 입원했을 당시에 120명 되는 사람들 이름은 다 모르겠고 그냥 그 구미를 예쁘게 생긴 아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정말 여자인 내가 봐도 구미는 너무 예뻤다. 눈이 크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고 성격도 굉장히 밝았다. 그렇게 어쩌다 통소명을 해보니 중국 도나에서 살았고 걔네 신랑 이름도 들어본 적 있었고 걔도 시댁 동네를 말하고 서로 통성명하니 서로 알고는 있었다. 내 남편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시아버지 이름은 알고 있었다. 특히 구미는 중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탈북 당시 구미 거주지가 청진이어서 청진 구루장에서 형기를 받아가지고 나랑 똑같은 비법 월경으로 교화소에 입소했는데 물어보니 고향은 개성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제대 후 당신이 고향인 청진에 왔다고 했다. 성격도 천상 여자이고 억양도 부드러워서 보면 볼수록 정이 갔던 금이다. 그 아이한테는 중국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나이가 내 딸 소연이보다 2살인가 어렸다. 그렇게 우리는 첫 인연이 되었다. 몸이 너무 말라 있어서 물어보니 북송되기 전에 중국에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한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금이 몸에는 나를 항상 불안하게 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지나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금이는 병반으로 옮겼다. 38도, 39도, 40도 고열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음식 하나, 약 하나 먹을 수 없어서 금이 병은 점점 기울어졌다. 그래도 잘 견디고 있어서 어쩜 대견해 보이기도 하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서 바깥에서 면회할 사람이 없었는데 간혹 해령에 있다는 고모가 면회를 왔다고 한다. 병반에서 내내 누워있다가도 언제 어디서 구했는지 생애호박을 보드랍게 썰어서 소금으로 간에 꼭 짠 속을 넣은 속도전 가루, 벤새떡을 해서 들고 내가 있는 교합안으로 내가 퇴근할 당시 찾아오곤 했었다. 언니, 우리 미남이 얼마나 컸을까? 글쎄다. 나를 보고 싶어 찾을 텐데 나는 언제 여기서 나가나. 그러고는 손에 들고 온 떡을 힘들게 내밀고는 먹으라고 했다. 너 나 먹어. 너 아프잖아. 미남이 버리면 밥보다도 이걸 더 먹어야 해. 아니야. 나는 먹었고 언니 거 남겨놓은 거야. 사실 교화소에서 주는 단지밤은 정상인인 우리도 잘 먹에 넘기기가 어렵다. 영양가도 없지만 또 거기에다 양도 엄청 적었다. 그러니 영양을 잘 섭취해야만 낫는 결핵이 나을 수가 없었다. 물론 정거리 교화소에는 애초에 결핵에 대한 약은 있지도 않았다. 그래도 금이는 중국에 있는 아들을 살아서 보려고 정신력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중이다. 2009년도 4월 북한의 모든 교화소는 북한 교화국 대사령 나라에서 큰 경사나 있을 때 죄수를 놓아주는 형벌을 면제하여 주는 국가 원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인데 그때가 마침 김일성 생일이 있는 달이라서 나도 잠깐 기대를 했고 구미도 잠깐 기대를 했다. 근데 중국에서 북송되어 온 233조항 비법 월경자들은 거의 해당이 없었다고 말하면 정확하겠다. 북한 교화국에서 내려온 지더원이란 자가 병반을 이제 둘러보면서 233조는 교화소에서 다 죽어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탈북은 북한이 최고로 싫어하는 죄였다. 우리 같은 탈북자들 때문에 북한의 인권이 세계의 칼도마 위에 올랐고 탈북자들에 대한 그리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온 세계가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죽도록 싫어했던 죄는 233조 비법 월경이다. 구미도 나도 대사령에 많이 기대를 했지만 나는 없었다. 발표하는 날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자 구미는 이제껏 붙들고 있던 정신줄을 놓아버렸다. 그 이후 눈에 띄게 병색이 짙어졌다. 퇴근하고 병반에 들르면 아예 일어나 이로도 나지 못하고 눈만 움직였다. 그때마다 나는 강하게 명령조를 얘기하곤 했다. 너 밥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삼켜라. 아들 미남이를 안 볼 거니 왜 이렇게 맥을 놓고 있어? 그랬더니 금이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언니, 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아들 미남이 꼭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금에게 강한 부정을 했고 톱밥같이 까끌거리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입을 봉하고 있는 금에게 온갖 싫은 소리를 다 하고 좀이라도 먹이고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내 감방으로 돌아오는데 발길은 떨어지지 않는다. 저러다 출소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웃음 많던 입가에는 꼭 잠겨있고 눈에는 수심이 가득 찼다. 어떤 때 나도 만기반이어서 하목반에서 이동하여서 출근하다 보니 하루 종일 병반에 있는 구미 얼굴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한 것이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구미가 죽어야 하나요? 얘가 이제 29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중국에는 구미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얘가 죽으면 그 아들은 어쩝니까? 꼭 살려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병반에서 사람이 급하게 왔다. 금이가 당장 숨을 거두게 생겼고 나를 찾는다고 해서 나는 불이 나게 신발도 못 신고 신발을 든 채 병반으로 달려갔다. 오늘 저녁을 넘길까 싶었고 눈만 반가우는 표정이 느껴진다. 그리고 내 두 손을 꼭 잡더니 내 손에다 글을 쓴다. 언니, 기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두 손을 잡고 눈을 뜨고 기도했었다. 그날도 금이하고 나는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 배고픔을 못 참은 죄로 살아있는 지옥에 들어와서 살다가 자기가 낳은 아들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구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금이 그 믿음대로 꼭 천국에 가게 하소서.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금이야 내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겨우 숨을 터마시고는 한마디, 그리고 또 한마디, 그가 나에게 아들이 생일과 남편이 중국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오열이 터지는데 감옥이라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기도를 하고 누워있는 구미 얼굴을 다시 찬찬히 들여다본 후 시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감방으로 돌아왔다. 결국 구미는 그날 저녁에 죽었고 전거리 교화소 불망산에서 한줌이 연기가 되어버렸다. 구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울다 잠든 나에게 천국에서 하얀 면사포를 쓰고 아프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구미의 모습을 꿈으로 보여주셨다. 그 후 내가 출소하여 세 번째로 탈북하여 중국에 갔을 때 구미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 정말 깊은 인연이었는지 구미의 아들 미남이는 내 딸 아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하교하는 딸내미 학교로 가서 딸 아이를 기다리는데 마침 소윤이랑 같이 나오는 미남이를 만났다. 멀리 보이게도 첫눈에도 구미를 너무 많이 닮은 아이를 보는데 나는 눈물이 흘러서 멈추질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아무것도 없었다. 미남아, 소윤이 엄마야. 울면서 자기를 꼭 껴안는 나를 의아해서 쳐다보는 미남이를 보면서 너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소윤이 엄마가 눈물이 나네. 그렇게 나는 그 아이를 오래도록 붙들고 울었다. 내 아이는 엄마가 살아 돌아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미남이는 엄마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갔다.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북한이 어딘지도 모를 그 아이에게 말해봤자 받아들일 나이도 안 되었다. 그리고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한테 번갈아 화를 내면서 전화했다. 우리 며느리가 내 와이프가 왜 죽었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신들도 아시지 않냐고 북한 현실을. 그렇게 말한 나도 답답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북한 현실을 아냐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나도 너무 무정한 것 같았다. 전화기를 먼저 끊고 그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지 일주일 후에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말없이 울던 구미의 남편, 그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손을 붙들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죽었냐면서 물어봐 주시던 구미 시어머니 모습도 떠오른다. 이것이 우리 탈북자들이 걸어온 길이다. 나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구미를 보내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에서 나갈 것이며 또 나가기만 한다면 구미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꼭 들려줄게. 너의 아픈 가슴, 그리고 네가 낳은 아이를 안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네 슬픔 세상에 크게 얘기해 줄게.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미남이 엄마 구미야, 이제야 이 글을 책으로 낸다. 5년 만에 너랑 한 약속을 언니는 지켰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조금 차진 것 같아요. 어제는 좀 괜찮아졌다가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어려운 일, 또 남한테 뒤통수 맞는 일, 그리고 또 가족을 먼저 보내야 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그것들을 잘 견디고 나가는 힘도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큰 대명사는 아니지만 혹시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해 나가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